자, 전국에 계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토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1등급 최강마일들이 출전하는 이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가 1월 날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담도끼가 그 1조였잖아요. 네. 소속주를 변경을 하면서 이제 34조 마크를 달고 이제 첫 선을 보이는 그런 경마 주간인데, 어쨌거나 뭐 1호 경마를 통해서 우리 마주협회 장배 자세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뭐 서울 경마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나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우리 예전에 내용 방송 찍었을 때 청담도끼 조 이적한다라고 이제 저희 방송에서 아마 제일 먼저 아마 말씀을 드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이제 34조 마방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뭐 해당 경주에서 뭐 잠깐 언급을 드리겠고요. 하만식 기수가 돌아오고 나서 이제 2주가 지났는데요. 지난주 하만식 기수 기승하는 모습 보고 상당히 좀 인상 깊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쪽에서도 그래요. 투지가 엄청나다. 뭐 하만식 기수는 일단은 뭐 조교사 면허 일단은 뭐 획득을 뭐 거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기 상태인가요? 그렇죠. 이제 면접만 보면 되죠. 영희 기수에 이제 등극이 됐기 때문에 면접만 보면 되겠고. 그런 부분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기원이가 또 이제 오랜 공백 정지를 먹고 나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또 준비를 했습니다. 청담도끼 못하니까 또 입이 또 대빨 나오긴 했는데, 뭐 기원이의 뭐 투지력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토요일 날은 기승을 안 하죠. 문수영 기수가 이제 일요일만 되고 좀 출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요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경마장 안쪽 소식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원정일 위원이 해주셨습니다. 자, 하만식 기수가 아직까지 뭐 좋은 말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하지만 그래도 하만식이라면은 서울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또 최고의 기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기승 컨디션을 회복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좋은 말을 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하만식 기수 여러분들께서도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원정일 위원회 왼팔입니까? 오른팔입니까? 왼팔이라고 보셔야죠. 네, 왼팔. 또 임기영 기수가 이번 주부터 출격을 하니까 기원이 거 꽉 잡고 있는 이 원정일 위원회 활약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 경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승부처부터 공지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승부는 4경주 쇼부 채찍입니다. 그리고 메인 승부 9경주 준비를 하셨고요. 김주원은 6경주를 상한가 승부, 그리고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아래 자막에 나가는 승부처들 체크해 두셨다가 현장 가시면은 꼭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50조마왕 이제 6번마 신부의 이제 기원이가 올라가서 이제 지난주부터 뭐 칼을 또 빡빡 갈아댑니다. 가지고 있는 순발력은 굉장히 좋은데, 이 말의 단점이 역시 뭐 기원이가 타니까 바로 뭐 내용이 나옵니다. 호흡이 조금 짧다라 그래요. 호흡이 조금 짧아서 최근에 데뷔전 뭐 선행을 가서 버티지 못한 모습이 뭐 확연히 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6번 신부 임견 기수가 최선을 다할 말몰이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짚어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원정일의 추천말은요 3번마 제마 특급입니다. 말이 뭐 완벽하게 오랜 주행검사 기간을 통과를 하고 나서 완전히 좀 뒤집어졌다라는 느낌? 그런 표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기고 나서 말이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부도 선행 갈 수 있는 능력 상당히 좋게 보지만 저는 3번마 제마 특급의 뒤집어진 모습 좀 더 나올 수 있는 걸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3번 제마 특급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요. 이 인기마 중에는 제마 특급이
일단 외측 사행 때문에 고생을 했던 말인데 그게 교정이 되면서 순치가 되면서 이제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음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마 특급 쪽에 좀 한 표를 던져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밖에 도전 세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번부터 눈여겨보셔야 될 한 마리만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이 10번마 컬러즈 드라곤인데요. 데뷔전 때 비록 인기를 모으고 부러지긴 했습니다만 분명 단거리는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중장거리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 주법에 대한 부분이 아직 좀 미숙합니다. 한쪽 발에 의존해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교정되기 전까지는 중장거리는 힘들지 몰라도 단거리는 가지고 있는 이 탄력 가지고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외곽인데 외곽 게이트가 더 나을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마 컬러즈 드라고의 이 선정 가능성도 꼭 열어두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원정일 위원과 김주현이 공통적으로 추천드리는 축막감은 3번마 제마 특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5번 브라운 로즈 추천드립니다. 체중이 조금 적은 단점이 좀 있습니다. 12월 15일 날 21kg 체중이 확 빠진 다음에 근성을 보이는 걸음이었는데 마체가 450 이하로 내려가면 일단은 좀 선입견이 우리가 좀 생겨요. 담화가 좀 작다 보니까 좀 그런 선입견이 생기는데 1000m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등급이긴 해도 단거리 1000m 이런 뭐 단촐한 편성이고 직전에 뭐 세영이가 잘 추입을 좀 해줬습니다. 뭐 전 구간 밀어제끼는 모습에 이번에도 선행은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예 따라가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번 브라운 로즈 김동수 안장이지만 분명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 5번 추천드립니다. 네, 5번 김동수의 브라운 로즈. 이 김동수 기승 스타일 보면은 좀 와일드하게 몰아내는 것과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네, 곱게 이 마체가 적은 말은 그렇게 곱게 몰아낼 수 있는 기수가 기승을 해야 조금 더 효과적일까요? 아무래도 흔들어 제껴버리면 말이 좀 흔들리죠. 중심이 좀 흔들리다 보면 이 하부가 좀 약하거나 모이 좀 약한 애들은 쉽게 말해서 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한 130km 나가는 사람들이 한 T코 타고 훅 밀면은 차가 흔들리거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말에도 아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흔들거려서 이제 그러니까 외국 기수들 뭐 안토니오 기수는 그런 게 좀 없습니다만 뭐 빅투아르 기수나 뭐 이제 이런 기수들이 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기승법을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승법에는 조금은 불리해요. 그래서 김동수처럼 이렇게 착 누워가지고 완전히 깔아져가지고 가볍게 몰아주면 말은 뭐 알아서 뛰는 말이기 때문에 안장과 말은 참 궁합은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원정일 위원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대물어봤습니다. 그 밖에도 이 3번만 라운캐비는 직전에 거리적인 부분이 맞지 않아서 고배를 마시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적정 거리로 내려왔고요. 자, 이번 주에 뭐 선행말들 거의 다 지금 2억이를 조교사들이 불러태우고 있습니다. 이 라운캐빈도 선행 나가면은 1000m는 돌아낼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라운캐빈의 선행 버티기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1번 라오진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액면이 뭐 크게 없기는 합니다만 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5번, 7번 뭐 요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거 현장에서 아마 바람 많이 불 거예요. 제가 예상컨대 최소한도 준대끼리까지 갑니다. 이거는 라오지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아마 바람이 보여주고 있는 액면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휴양도 갔다 왔고 직전에 완전히 바닥을 때려놨고 했기 때문에 보여준 건 없는데 바람이 많이 불 거다. 분명히 뭐 내용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언급은 좀 피하겠습니다. 1번 라오진 추천드립니다. 네, 라오진. 이거 좋은 말입니다. 라오진. 그렇죠? 그렇죠. 이제 골편 제거 수술 이후에 직전 공백 적응을 거쳤고 자, 이번에 이제 실전 감각을 회복해서 하만 시기를 태웠다라면은 이건 뭐 용서 없는 승부라고 봐도 되겠죠.
작년 7월달에 우승했을 때 편성 보면요 약한 편성이 아니거든요. 지금 잘 뛰고 있는 지난주에 강력한 인기마로 팔린 토암산 파워도 있었고 뭐 바람의 미소, 가도브 삭스 거기에 동작 이런 마필들을 여유 있게 눌러줬던 게 라우진이기 때문에 뭐 그때와 지금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정도로 작년도에 삭스를 보였던 마필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라우진 조금 더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도전 세력 가운데 중에서는 라우진이 의외로 빠르게 선두권을 정리하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2MOK의 막판 한 발이 통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진 다음 순위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이 8번마 2MOK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6등급 1300m고요. 원정일 위원이 오늘 토요경만 준비한 쇼부 채찍 승부입니다. 자, 궁금합니다. 매주 쇼부 채찍에서 원정일 위원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저 역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이번 4경주 승부의 요지가 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구심점을 잡아줄 수 있는 애가 확실하게 좀 믿음을 좀 덜 주고 있습니다. 뭐 3번 천지폭풍이 있겠고, 뭐 외곽으로 가서 안장이 좀 변화가 보이는 뭐 7번 빅토리킹이 좀 있겠고, 뭐 김동수, 이찬호, 2역으로 안장이 교체된 4번 대영왕 정도가 눈에 좀 보이는 상황이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크게 뭐 액면이 없습니다. 뭐 등 떠밀려 인기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요 세 마리를 가지고 이번 경주 쇼부채찍을 일단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어떤 놈이 진짜 승부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기복을 보이는 거는 뭐 액면에 그대로 보이는 자막인데요. 그 기복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왔다라는 겁니다. 마방 내용이나 안장 내용이나 들어보면 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중점을 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에서 그리고 실전에서 성적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아쉬웠던 부분을 완벽하게 파고들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쇼부채찍은 그놈 놓고 한 방으로 이빠이 한번 승부를 해보겠는데요. 3, 4, 7 말고 째는 말 마방에서 칼을 빡빡 갈아댄 배당 쇼부채찍도 한 마리 안고 가겠습니다. 4경주는 중심마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안 보이는 채찍 그 배당의 환수까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쇼부채찍 오늘 토요경마 원정일의 쇼부채찍은 4경주입니다. 여러분들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 눈에 안 보이는 배당마 한 마리까지 좀 원정일 위원이 포착을 해놓은 그런 경주인 것 같아요. 일단 팔리는 인기마 가운데 믿을 말이 없기 때문에 축마 잘 잡는 게 이번 경주 포인트를 할 수 있는데 그 축마를 알고 있으니까 쇼부채찍으로 여기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의 쇼부채찍 4경주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대군의 창입니다. 게이트 조건을 잘 받았고 이제는 48점 레이팅이니까 3차 봐도 뭐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승부는 뭐 최대한대로 해줄 상황이고 어차피 이길 거면은 대가리 아니면 3차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여기서는 3척되는 것보다는 대가리 승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마방에서도 좀 벼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상을 하면서 좀 계속적으로 아쉬워하는 게 마방 대응입니다. 우승을 향해서 이번 경주 또 칼을 빡빡 갈아왔기 때문에 안쪽에서 뭐 선행 출하이 충분히 가능하다. 1번 대군의 창 말씀드립니다. 네, 원정일 위원의 추천마 1번마 대군의 창이 되겠습니다. 저는 직전에 놓고 승부를 한번 했었던 이 월드스타크 5번 게이트에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거 데뷔하던 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조교를 세게 할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다리가 약해요. 그리고 경주를 뛰고 나면 다리가 붓습니다. 직전에도 그것 때문에 아마 병력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종이라고 병력이 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다리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강자팀에서 꾸준하게 자기 걸음껏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또 1살 먹으면서
금년도에 더욱더 지금 힘이 들어차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 안 좋았던 다리가 어느 정도 좀 단단해지고 좀 강해진다라면은 앞으로 저는 53조 마방을 뭐 이끌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53조 마방의 재미를 쏠쏠하게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외산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조교 강도를 낮춰서 가볍게 하긴 했습니다만 보여준 것 정도는 충분히 띄워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 원정일위원회 추천마 1번 대구내창 그리고 김주현이는 5번마 월드스타크 이 두 마리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김주원이가 오늘 상한가 승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6경주가 대가리가 없어요. 팔리는 말이 몇 두가 있긴 합니다. 뭐 더 스파이커도 있겠고요. 와일드 파이트도 있고 이제 안쪽으로 내려와서 웰리스케이도 인기를 좀 모을 테고요. 베스트 채플도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직접 이 공백 안고 출전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도전 세그룹으로 또 팔릴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 팔리는 말들이 다 좋긴 합니다만 김주현이 믿고 상한가를 노리는 축은 없습니다.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말을 가지고 승부를 볼 거예요. 요번이 제대로 걸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주 조건도 완벽해요. 앞선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이 고춧가루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말 한 마리가 앞선 인기마들의 힘을 좀 빼놓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건까지도 제가 봤을 때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밥상 차려놨는데 이거는 기승기수가 못 끌고 들어오면은 전적으로 기승기수가 말을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조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으로도 밀릴 게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밥상 차려놨을 때 맛있게 좀 떠먹어 주길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그 말 가지고 뭐 인기마 두루두루 엮어 때리셔도 배당이 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결과물 여기서 충분히 얻어 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요. 상한가 승부에 맞게 여러분들 좀 씩씩하게 승부 보셔가지고 여기서 정말 기분 좋게 상한가 한번 쳐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월날 1경주랑 이제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그래서 레이스 자체가 완전히 마주님들 이런 말하면 좀 안 좋아하시는데 변마들만 모아놨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에 이제 우리 마주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마주님이 이제 말을 두 마리를 사셔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이제 주행 검사를 해요. 근데 이제 말 좀 봐줘, 말 좀 봐줘. 매일같이 전화가 오세요. 근데 이 경주를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이제 3세 대비를 좀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딱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값은 당연히 뭐 되도 않는 그런 애들이고 능력 자체가 크게 없는 자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액면상에 이제 10번 제너럴 로즈하고 저는 이제 추천마로 이제 컴플리트 모션을 추천드릴 건데요. 조교를 좀 보셔야 돼요. 이번 경주는 조교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좀 탄탄하고 안정적인 조교를 한 놈들이 입상을 혹은 우승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가운데에 액면상의 기록 자체는 10번마 제너럴 로즈가 가장 좋습니다만 조교에서는 11번 컴플리트 모션이 가장 좋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원정일은 11번 컴플리트 모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발전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신의 마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액면상 어느 정도 검증이 된 10번, 11번 쪽으로 무게감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경주가 아닌가 싶긴 해요. 원정일 위원 컴플리트 모션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럼 10마 가운데 그나마 도전력을 보일 수 있는 말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면은 저는 그냥 3번마 스피드 마운틴이 그나마 발전 기대치는 조금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주행 악벽이 관건입니다. 이제 발주도 잘 안 돼요. 고착성 좀 늦밟기도 있고 거기에 코너 구간에서 외측으로 삐지는 것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좀 잡혀야 이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편성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뭐 조교 이런 걸 다 떠나서 순수한 이 발전 기대치 하나만 놓고 보면은 스피드 마운틴도 여기 팔리는 10번, 11번 못지않게는
분명 뛸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면상 드러난 마필들의 전력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정일 위원이 추천해 주신 컴플리트 모션 주의 깊게 보시고요. 이기회가 이거 가지고 돈 벌겠다고 또 빡빡 갈아놓은 제너럴 로즈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김주원이가 준비한 오늘 토요 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잠시 후에 승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정일 위원의 관심 한 마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설프게 선행을 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좀 선행을 나서줄 수 있는 놈을 좀 추천드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번 글로벌 천하의 선행력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김주원이가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늘 토요 경마 가운데 가장 좀 자신 있게 맞춰 먹을 수 있는 경주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 8경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두 방으로 승부를 볼 거예요. 한 마리는 보험용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노리는 건 사실상 한 방. 어찌 보면 단통막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방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인데 배당이 뭐 아주 큰 그런 배당 막건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한 방으로 좁혀서 때리면요.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어느 정도 돈을 불려 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멍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8경주는 메인 승부, 뭐 여기서 상황을 내자가 아니라 후반부에 또 때릴 경주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하게 좀 승기를 굳히자 해서 제가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한 겁니다. 큰 배당은 아닙니다. 고배당이 나올 경주도 아니고요. 그래서 배당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저랑 함께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뭐 적은 배당이라도 좀 확실하게 돈을 만들어 놓고 후반부로 넘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8경주 김주원과 한 배 타셔서 그래서 돈 만들어 놓고요. 후반부에 제대로 한번 승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김주원이가 딱 한 방으로 집중해서 승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 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이번 9경주는 뭐 뚜렷한 축이 없기 때문에 원정일 위원이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승부를 들어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지금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자, 이번 9경주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네, 이번 경주 원정일의 메인입니다. 일단은 구심점이 크게 없습니다. 기록이 좋아서 보면 안장이 좀 딜딜하고, 기록이 좋아서 보면 뭐가 좀 불안하고, 기록이 좋아서 보면 뭐가 또 좀 불안하고, 이렇게 좀 불안 요소들이 많은 그러한 조판입니다. 일단 6번마 제주의 바람이 선행력도 굉장히 좋고요, 기록도 굉장히 좋고 안장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6번 제주의 바람을 놓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좀 있고요. 빠졌을 때 배당까지 확실하게 좀 노립니다. 원정일이 따로 보는 놈이 내용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좀 쇼부 채찍으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들어가는 게 낫다 해서 배팅왕도 이빠이 올려놓고 여기에서 한번 쇼부를 보자 결정을 짓고 메인 승부 타이틀을 짚고 들어갑니다. 자,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발주가 많이 좋아졌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갈 물림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상위군하고 한번 때려 붙여봤다. 밀림이 없더라. 너무나 좋다. 발걸음 자체도 너무나 가벼워졌다. 모든 것이 이 놈을 위한 경주다라고 봅니다. 1분 안쪽에서 레이스가 끝납니다. 발주 땅 하면 끝나버려요. 그놈 놓고 쇼부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의 바람 빠지면 중배당 쪽으로 제주의 바람과 같이 와도 따뜻한 배당으로 먹을 수 있는 찬스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 제주의 바람, 이 국산마가 아니라 다른 말을 지금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제주의 바람이 부러졌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중배당이 보장된 레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빠졌을 때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원정일 위원께서 막건 전략을 잘 짜놓으신 그런 경주인 것 같아요. 자, 메인 승부 타이틀을 걸고 들어가는 승부인 만큼 원정일 위원이 멋지게 잡아 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3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자, 요것도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아닌가 싶네요. 자,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주에서는 글로벌 뉴스가 가장 빠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직전에도 약간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선행을 나가줬는데 물론 여기 선행마가 12마리 가운데 6마리 정도까지 들 수 있어 반 이상이 선행에 좀 욕심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선행마가 많기는 한데요. 결론적으로 선행은 9번 글로벌 뉴스가 갈 겁니다. 자, 버티냐 못 버티냐에 한판 승부가 걸렸을 텐데 야호 스마트캣, 마차부차, 글로벌 뉴스, 외곽의 열돌, 박차오르, 안쪽에 1번 라우노키까지 선행마 우으로 간 편성 저는 9번 글로벌 뉴스가 선행이라고 우리 기원이 믿고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5번마 피닉스 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으로 뛰었던 게 작년이 아닙니다.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12월 달입니다. 그 당시에 블랙파워의 원더라이트 제가 항구라 시켜드렸죠. 승부로 300배가 넘었습니다. 그때 피닉스 선이 압도적인 인기 1위였는데 11월 달에 우승하고 나서 말이 지금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실전 감각이 주기가 길어지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다. 말도 안 좋다. 이거 빼고 한번 배당으로 승부 보자 해서 그 당시 항구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기간 지금 쉬다가 출전을 했어요. 실전 감각이 문제긴 합니다만 일단 지난주부터 뭐 병합을 이놈저놈 붙여가면서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 뭐 피닉스 선의 걸음은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그 걸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자기 걸음은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려 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6세까지 나이가 접어들다 보니까 좀 완숙미라고 할까요? 그럼 마체도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완숙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닉스 선이 뭐 아낄 이유도 없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복귀전 오랜만에 복귀전이긴 합니다만 이 레이스가 좀 앞선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림이 발생이 돼준다라면은 의외로 피닉스 선이 공백을 벗어 던지면서 바로 입상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마 피닉스 선 저는 요 마필을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보겠습니다. 1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자, 아주 세 보이는 말 한 마리가 눈에 보이는 경주인데 일단 원정열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로드위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주 세 보이는 말. 이 편성에서 저는 세 보이더라고요. 뭐 저는 왔다고 봐요. 맞다고 보세요? 네, 저는 왔다고 봐요. 왜 왔다고 보냐 하면 12번이라 왔다고 봅니다. 12번이라? 네. 이게 안쪽이었으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안 쫓아가니까. 말이 잘 안 쫓아가니까. 모래 맞으면 발가락에 힘들어가게끔 안 쫓아가요. 뭐 어차피 끝걸음은 뭐 워낙에 좋은 말이라서 좋긴 합니다만 여기 뭐 이제 모르피스도 있고 스카이베이가 있어서 걔네들 뭐 보내놓고 자기가 자리 잡고 싶은 대로 잡고 최대한대로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게 또 12번 게이트라서 저는 12번 로드위너는 좀 세게 보겠고요. 스카이베이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대상경주 2번 출전을 하면서 한 번은 또 먹었고 한 번은 또 올라오다 끝나버렸는데 상대가 로드위너지 스카이베이를 위협할 수 있는 상대는 뭐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앞선에 붙여줄 수 있고 2000m, 2300m가 아닌 1800m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부담 중량 3kg 떨어진 것도 눈에 확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 차노가 52kg 타려면은 체중이 이제 완전히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체중 빼는데도 또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다만 차노 한 장에 7번 스카이베이 추천드립니다. 네. 자, 로드 위너가 이게 과연 57.5까지 올라간 부중 외곽 게이트인데 이게 되는 거냐?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원정열 위원이 일단 게이트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외곽이 낮다. 이 1월 달에도 이 안쪽에 있다가 모래 맞고 좀 말이 헷가닥해가지고 못 오는 거 같이 뛰다가 결국엔 잡았잖아요. 그래서 직전에는 아예 모래 안 맞는 작전으로 해서 레이스를 앞에서 풀어갔고요. 그렇죠. 외곽이 2300을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으니까 뭐. 이 로드 위너가 금년에 그랑프리 나간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랑프리 아마 나갈 거예요. 그렇죠. 네, 로드 위너. 어쨌거나 뭐 좋은 말이고 원정일 위원 부담 중량 57.5까지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무래도 이게 뭐 앞말이면 이렇게까지 못 뛰겠습니다만 뭐 알도 뭐 꽉 차 있는 순말이고 뭐 안 잘린 순말이고 하다 보니까 뭐 1등급이고 뭐 이렇게 가면 이제 몸값
뭐 올라가는 거죠, 시즌말로. 알겠습니다. 자, 일단 로드 위너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믿고 여러분들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후차권에서는 역시나 이 좋은 호흡을 보였던 이찬호의 스카이베이 다시 이찬호로 안장 교체가 됐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모르피스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첫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과거에 뭐 막 선행 막 뿅뿅 튀어나가고 그랬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잡고 따라가고 하면서 많이 적응이 좀 됐어요. 그래서 관호 형이 좀 1등급에서 이제 장거리도 한번 다 나가봐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 아닌 무리 하지만 마방에서는 나름대로 기대치가 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4번 모르피스도 뭐 나쁘지는 않다. 말도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에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뭐 관호 형 얘기로만 들으면은 뭐 모르피스는 못 이겨 로드 위너는 못 이겨도 해볼 만한 거 아니야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모르피스는 그냥 냉정히 봤을 때는 이제 검증 무대가 맞겠죠. 맞죠. 예, 코너 4개짜리 처음 뛰는 장거리 검증 무대가 되겠고 이제 이거를 극복해내면 내지는 입상을 못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면 향후 전망이 또 밝아지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모르피스 쪽으로 너무 몰아서 최근에 잘 뛴다고 막강 공략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마방에서도 지금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출전시킨 마필이기 때문에 모르피스 쪽으로 과한 배팅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받치기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11경주는 12 로드 위너의 7번 스카이베이 이 두 마리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그중에서도 로드 위너가 대가리가 맞다라고 저희 방송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토요 마지막 12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야, 요거는 뭐 초반부터 앞선이 정말 치열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일단 원정열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어려운 경주도 맞습니다. 재밌는 경주가 또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백판짜리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요거는 뭐 승식 활용 뭐 충분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5번 우승 특기입니다. 얘랑 같이 뛰었던 애들 스프링백, 불멸의 제왕, 방금 말씀드렸던 뭐 모르피스, 뭐 청담 제왕, 뭐 이런 애들이랑 일단은 맞다이를 한번 떠봤다라는 거. 그리고 1200m 기록은 여기서 안 빠집니다. 얘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뭐 직전 경주는 뭐 아니었어요. 조교 자체도 좀 아니었고 조교를 하는데 2주를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야, 컨디션 맞추는데 참 공을 많이 들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앞선이 좀 짱짱해요. 뭐 어메이징 삭스도 있고 캐치 미라클도 있고 상당히 뭐 선행권이 뭐 두텁습니다. 안쪽 1번 황홀한 질주도 있고 그냥 꾹 잡고 있다가 그냥 막판 한 발 앞선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5번 우승특기 배당마로 추천드립니다. 네, 우승특기. 자, 이것도 딱 타이밍이 되긴 했어요. 이제 1월 달에 한번 적응을 해놓고 이제 주기가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요번에는 무조건 때릴 것 같은데 우승특기 오면 배당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 그거 한번 좀 물어봐야겠네요. 이 외국인 조교사들 있잖아요. 네네. 서울에는 리카디 사이먼 34조 51조. 이제 우리 국내 조교사들이 운영하는 마방의 마필들이 이번 주에 출전 예정인데 이제 보통 월수목 조교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루 빵꾸 내면은 이거 말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 조교사들은 그런 거 연연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쪽에 좀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말을 출전 주기에 맞춰서 출전시키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주 텀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출전시키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응하는 데 좀 오래 걸렸고 속보와 구보 그리고 습보를 이렇게 단계 밟아갖고 하는 조교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교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 조교를 보면 이게 지금 조교를 한 건지 만 건지 좀 이따 뭐 청담도끼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걸 조교를 지금 한 건지 뭐 이래가지고 말이 뛰는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고정관념인데 그런 부분들이 선진경마에서는 후진경마 조교법이에요.
완전히 좀 다른 그런 조교법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 년 됐는데 이 프랑스 이제 경마장 가가지고 이제 새벽에 훈련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건 뭐 새벽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낮에도 뭐 나와가지고 말들 몸 풀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한국이랑 많이 다르구나 했는데 이 외국 조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조교하는 거 보니까는 국내 조교사들도 좀 생각에 발상에 전환해가지고 빨리 좋은 건 좀 습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승 특기 추천이 나왔고 저는 지난주 1호 경마 마지막 경주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앞선이 결국에는 지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지면서 이제 바로 그 뒤에 있을 만필이 이 주워 먹을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미스터 큐피드가 요번에는 좀 찬스를 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레이스가 원체 지금 빠르게 흘러갈 전망이라 한 중위권 내지는 중후미 정도에 위치할 것 같은데 그런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막판에는 찬스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근이랑 호흡이 잘 맞는 미스터 큐피드 요번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배당보다는 가급적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 막권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요 경마는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요 경마 현장에서도 저희가 공지해드린 승부처 잊지 마시고 체크해 주셨다가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